템플릿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굿바이, 오토바이 이렇게 할 건데, 먼저 텀 프로젝트 먼저 설명드리면, 일단 이 퀴즈 표에다가 텀 프로젝트 A, B, C 해가지고 이제 각자 다 풀어야 될 텀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번호를 매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재승님이랑 필기님한테 좀 미안한데 텀 프로젝트 이제 퀄리티를 변경을 하려고 해요. 예. 예. 이 자료를 만들 당시에는 이제 Q16번이 플랜이 엄청나게 변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Q10으로 변경을 할 거예요. 그리고 텀 프로젝트 어떻게 제출하는지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 TPCH 한번 돌려보신 분? 돌려보셨어요? 그래서 텀 프로젝트 어떻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샘플을 통해서 16번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텀 프로젝트에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제 그 체크업 받으셔가지고 리그레스의 라지 볼륨에 클러스터 TPCH SF는 3x1 디렉토리 가서 3x1로 리크레이트하고 여기 테스트를 돌리는 툴 이름이 이제 RTT인데 RTT 하고서 TS 파일을 수정하시면 이제 TPCH가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잘 됐다라고 패스 이렇게 날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숙제는 뭐냐면 통계 정보를 이제 다 지우는 거야. 다 지우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할당된 쿼리를 돌려보면 diff가 날 거예요. 그 diff를 없애라 힌트를 줘가지고 이제 이게 숙제인데 Q16번을 갖고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프로젝트 디렉토리 가보면 리그레스 디렉토리가 있고 여기 라지 볼륨 디렉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라지 볼륨 디렉토리 보면 TPCH SF1의 3x1 디렉토리고 여기가 TPCH SF1 3x1 가서 아까 전에 C 리크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RTT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작업이 요거는 커밋 여러분들은 없을 건데 만들어서 하시면 되고, 떠라 이렇게 이제 모든 테이블에 통계 정보를 제거를 하세요. GSQ를 띄워가지고 이 쿼리를 수행을 해. 그러면 이제 통계 정보가 다 제거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쿼리 16번을 갖고 이제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Q16.SQL, Q16.LST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RTT Q16.SQL 이렇게 돌리면 보면은 전체 테스트 케이스는 한 개인데 diff가 한 개 났다. 얘는 이제 diff다. 이 SQL의 결과가 diff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TK diff로 보셔도 되고 이제 RTT 툴의 이제 결과 보는 툴이 이제 RTT diff인데 요거를 띄우면 이렇게 뭐가 diff가 났는지 목록이 나옵니다.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더블 클릭 보면은 이제 제가 원하는 diff를 없애는 거는 요 코드 플랜 영역, 여기가 코드 플랜 영역이죠. 그리고 여기에 diff를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diff 한 거 보면은 여기 이제 데이터 플랜 영역이고,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디스크립션 영역인데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SQL 제출을 했을 때 돌렸더니 요 부분이 동일하더라. 그걸 부정을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샘플 해볼게요. 보니까 그러니까 통계 정보가 있을 때는 이 인덱스를 선택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요 인덱스가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요 플랜으로 똑같이 만들려면 인덱스 힌트를 주면 되겠죠. Q16.SQL 해가지고
일단 문제가 없는 걸, 힌트에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알파 세션 셋 힌트 에라는 온 이렇게 해놓고, 자, 디프를 한번 봅시다. 디프는, 자, 내가 이제 힌트를 줄 거야. 됐어. 보니까 파트 서프 테이블에 대한 인덱스야. 파트 서프 16번 맞나? 왜 이렇게 갑자기 생소하지? 그래서 힌트는 이제 이렇게 하고서 이제 주석 플러스 기호를 주어서 힌트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인덱스 파트 서프 테이블에 대해서 예전 힌트랑 똑같은 플랜을 타려니까 이걸 인덱스 이걸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 비싼데 이렇게 이제 힌트를 줘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RTT를 돌려요. Q16.SQL 그러면 RTT 디프로 다시 변경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없더라. 자, 여기 디프 나고 변경된 내용이 여기 디프 났고 여기 디프 났죠. 그리고 결과 동일하고 플랜 플랜 엉망이네. 그럼 내가 돌릴 때랑 달랐지? 아, 이제 그럼 여기 힌트는 이제 뭐냐 이게 잘못 준 거야. 똑같은 플랜이 안 됐죠. 지금 막 순서가 다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플랜이 동일하다고 판단이 됐어요. 왜 이렇게 아까 돌릴 때는 그래서 이 쿼리를 긁어서 내가 어떻게 변경했는지 예시 Q16 하고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직접 확인해보고 플랜이 동일한지 아닌지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은 퀴즈가 여러 명한테 할당돼 있잖아요. 절대 똑같은 힌트 주면 안 돼. 그 다음 사람. 근데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안 어렵냐? 보면 이제 앞사람이 이렇게 써. 근데 처음 하는 사람이 제일 어려워. 앞사람이 이렇게 써.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줄 때 이렇게 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노 인덱스하고 아까 전에 나왔던 인덱스 있잖아. 그 인덱스는 쓰지 마. 아또 인덱스 이렇게 힌트를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가 제일 고생했어? 맨 처음에 우리 사람이 가장 고생한 거고. 그러면 또 별다른 뭐 출력 결과라든가 그건 내가 검증할 거야. 돌려보고. 부연 설명도 그냥 올리기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컴퓨터 숙제 이렇게 하셔라. 16번 쉬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완전히 달라지네. 들었더니. 자, 그럼 10번은 어떤가? 아까 Q 10점의 숙제. 아까 슬기님 숙제죠. 자, 이 플레이 바뀌었어. 그쵸? 요렇게 플레이 나왔는데 요 놈을 요렇게 바꾸라는 거 힌트를 주거든요. 그냥 추가한 SQL도 있죠. 네. 힌트 에라 키고 그 다음에 SQL에 힌트 추가를 해가지고 플레이를 동일하게 만들어라. 오케이. 숙제하는 방법 알겠죠? 한 사람이 하면 그 다음 사람은 쉬워. 조금 수정하면 되니까. 첫 번째 퀴즈를 푼 사람이 가장 고생 많이 하신 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텀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퀴즈 풀이 두 번째 거기 253페이지 254페이지
징그럽게 많아. 아직도 한 7, 80장 더 만들어야 돼. 이게 54페이지 맞나? 예. 네, 이제 클러터 환경에서 이제 내가 민이나 맥스, 썸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클러터 쿼리로 이제 민, 맥스, 썸 보내고 나중에 이제 리에그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결과를 다시 정확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에버리지는 이제 여기 표에 없어. 하지만 에버리지는 썸 나누기 카운트랑 똑같으니까 썸과 카운트를 보내가지고 다시 그걸 리에그레이션해서 상위 노드에서 나누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랑 베리언스도 돼. 그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랑 이거 뭔지 알죠? 표준 편차 분산. 중학교 수학이 고등학교 수학입니까? 고등학교 수학이죠. 중학교. 어쨌든 이게 뭔지는 알죠? 뭐 푸는. 그래서 그럼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클러터 환경에서 리에그레이션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라라는 숙제예요. 그래서 부연님이 이거 구현을 하셨어요. R&D에 있을 때 두 개를 구현하셨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답변, 다른 분들보다 좋은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연님한테 지시를 드렸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퀴즈가 뭐였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랑 베리언스 함수를 리모트 어그레이션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라. 이게 퀴즈였고, 근데 좀 결과를 요약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베리언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해당 익스프레션만 있는 경우, 올이 붙는 경우, 디스팅트가 붙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로컬 메소드는 당연히 다 가능하고, 리모트 메소드는 디스팅트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안 된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이라는 거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스팅트 얘기는 이제 중요한 얘기긴 한데 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랑 베리언스랑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그 얘기는 빼고 진행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저번에 했던 거를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리모트 애그리게이션이 뭔가, 로컬 메소드, 리모트 메소드 이렇게 있어서, 로컬 메소드는 싱글러 어그리게이션에 대해서 클러스터 풀러가 각 그룹의 데이터를 로컬로 가져온 뒤에 그 해당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모님의 그림을 다시 가져오긴 한 건데, G1, G2, G3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그리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모트 메소드는 싱글러 어그리게이션에 대해서 각 그룹에서 오퍼레이션을 각각 수행한 후에 그 데이터를 로컬로 가져와서 또 리어그리게이션을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로컬에서 리어그리게이션은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뭐 도메인 필터에 의해서 한 곳만 갔다 온 경우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G1, G2, G3로부터 여기서 어그리게이션을 다 수행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여기 로컬에서 리어그리게이션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리모트 메소드가 로컬 메소드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는 가능하다면 리모트 메소드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이라는 건 당연히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걸 어제 좀 고민을 하다가 많이 막혀서 오늘 정환님이랑 얘기를 좀 자문을 구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위에 디스팅트가 있었던 것처럼 디스팅트가 있으면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리모트 메소드가. 그 이유는 제가 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알려니까 노점이 어긋난다니까. 알겠습니다. 네, 리모트 메소드에 대해서 복습을 다시 했으니까 베리언스랑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일단 이게 뭐냐 간단하게 정리해봤어요. 분산과 표준 편차를 얻는 싱글러 어그리게이션이에요.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고,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 루트 분산이에요. 이 두 어그리게이션은 이 에버리지처럼 다른 어그리게이션의 조합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에버리지는 썸 나누기 카운트였던 것처럼
요 분사하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각각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션에 뭐 올하고 뭐 이렇게 처리해서 뭐 처리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 바뀌냐, 이 베리언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이제 요 식이에요. 근데 요거를 동치인 요 쿼리로 바꿨어요. 밑에 건 설명하지 마시고. 이건 하지 말고요. 예, 예. 이거 혹시 뭐 증명해야 되나요? 이거 그러니까 위에 거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뜻이고, 요 밑에 케이스 웬덴 쓴 거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거든요. 그때 배웠었던 건데 혹시 증명을 할까요? 아니 뭐 증명을 하려면 뭐 시간이 2시간 3시간 걸리겠죠. 예. 그러니까 왜 요거 두 개를 썼는데 이게 밑에 걸로 저희는 동작을 해요. 오라클도 그렇게 동작을 하는데 왜 위에 걸 못 쓰냐면은 이거는 이거 뭐 제곱이 안에 들어가 있고 뭐 썸의 썸이라든가 이게 좀 하기 힘든 어그리게이션들이 많이 이렇게 좀 겹겹이 있어가지고 이거보다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 식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케이스문을 쓴 거는 그 표본이 한 개일 때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그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 벤더마다 그 한 개일 때에 대한 처리가 조금씩 달랐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웬에서 카운트가 1이면 0이고 아니면 분산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디스팅트는 제외하고,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같은 경우는 요 SQRT 우리 그 제곱근을 구하는 함수인데 요거를 씌워버린 거랑 동치예요. 그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동작해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은 플랜을 보겠습니다. 플랜을 보려고 제가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아이오라이트로 만들고 그 리모트 조인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하려고 일부러 레인지 샷으로 했는데 뭐 이런 거는 빼고 아무튼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데이터 넣고 베리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플랜이 이렇게 찍혀요. 뭐 결과값은 따로 찍지는 않았는데 보시면은 밑에 단에서 그러니까 5번에서 여기 카운트랑 썸이 있어요. 이 5번이 테이블 스캔하는 건데, 그리고서 이 위에 단에서 카운트랑 썸을 이제 가져와서 그리고 여기 2번 노드 있죠? 클러스터 풀러에서 리어그리게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 어디야? 요 건데 이 케이스 웬덴문도 맨 위에 단 쿼리 블럭에서 처리를 하는 거고, 아까 말한 그 베리언스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요 카운트 값, 이 썸 값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밑에 단에서 다 구해서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그 리어그리게이션, 그러니까 카운트 같은 경우는 리모트 메소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가져와서 또 썸을 해줘야겠죠. 그런 식으로 카운트는 썸으로 다시 리어그리게이션 하고, 그 썸도 썸으로 이렇게 리어그리게이션을 다 해서 최종적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케이스 웬덴을 씌워서 이제 결과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좋았어요. 밑에는 뭐 논점에서 어긋난 내용들인데. 네, 뭐 에그리게이션의 안에다 디스팅트를 쓰면 이제 리모트 메소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건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베리언스 이슈가 아니라 모든 에그리게이션에 있어요. 중복 제거를 한 다음에 이제 썸을 해야 되니까 내가 1값을 얻었는데 저쪽 G2나 G3에도 1값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디스팅트가 있으면 로컬 메소드밖에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는 거고, 그건 조금 이제 베리언스랑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상관이 있죠. 그럼 누가 설명해볼까요? 예. 의원님이 이제 클러스터 환경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셨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나 베리언스 보기 전에 일단 에버리지를 먼저 봅시다. 이제 우리가 에버리지 x란 값에 평균값을 구한다 라고 했을 때 한번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x란 값에 1, 2, 3,
4, 5, 6 있어요. 어렵다. 어렵다. 내가 산수점 외려고 하는 게 아닌데. 1, 2, 3. 2. 2. 근데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금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렇게 해서 더하니까 10이네. 그리고 계산해서 개수를 세보니까 6이네. 이렇게 계산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 안 하겠어요, 혹시? 이렇게 계산했을 거잖아. 무슨 의미냐면 사람은 머릿속으로 계산할 때 데이터를 보고 투페이스로 계산했어. 한번 쭉 읽으면서 써냈고 한번 쭉 읽으면서 써냈어요. 그럼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1억 건이면 1억 건을 한번 쫙 다 읽어서 썸 계산하고 데이터가 1억 건 이제 세기 위해서 또 쭉 읽어가지고 계산해요. 이게 투페이스 알고리즘이에요. 같은 데이터를 두 번 읽어서 처리하는 거죠. 투페이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느리겠지. 그럼 컴퓨터는 어떻게 계산할까? 원패스 알고리즘. 원패스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에버리지를 계산을 해야 돼. 근데 데이터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여줄 거야. 이제 에버리지라는 값을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에버리지 어떻게 할 거야? 어디다 써놓을 거야? 모르죠. 이거는 에버리지 어떻게 할 거야? 아직 모르지.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 투패스가 돼요. 그래서 에버리지를 할 때 썸이랑 카운트를 이렇게 공간을 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1 들어왔어. 썸 1, 카운트 1. 맞죠? 2 들어왔어. 그럼 더해 3. 내가 굳이 이렇게 두고 싶죠? 없지? 3 들어왔어. 그러면 6, 3 들어왔어. 7, 4, 2 들어왔어. 9, 5, 3 들어왔어. 12, 6. 끝! 그러면은 12 나누기 6 해서 에버리지를 구하는 거예요. 이 원패스 알고리즘이야. 그래서 보현님이 이제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의 베리언스로 가는 거는 자, 베리언스는 좀 쉽잖아? 베리언스 한번 해볼게요. 베리언스 쉽지가 않지. 지금 기억이 감각을 하지 다. 베리언스 X 뭐 이랬던 것 같아 이제 X 빼기 에버리지 X 제곱 이런 수식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운 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에버리지 계산을 쭉 할 거잖아. 에버리지가 있네. 다시 읽어. 1 빼기 2의 제곱은 2 빼기 2의 제곱은 0. 그다음에 3 빼기 2의 제곱은 1. 이렇게 해서 이걸 합하면은 이거 썸이구나. 이걸 합하면 101이니까 4야. 그리고 개수가 6개니까 이게 비례해서 맞나? 맞아요. 그럼 이제 원패스, 투패스, 쓰리패스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학 알고리즘 같은 때 막 보면은 이제 베리언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투패스로 하는 방법, 쓰리패스로 하는 방법, 원패스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수식이 이거예요. 지금 이 수식 갖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한 번에 데이터를 쭉 읽어서 할 수가 없어. 근데 원패스 알고리즘으로 수식을 바꿨더니 sum, count 이렇게 그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돼도 안 되죠. 왜냐면 썸 안에 또 에버리지가 들어있으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패스 알고리즘으로 변하는 식이 이 식이에요. 보현님이 이 식을 만든 건 아니고 당연히 보현님이 만들면 그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거야?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거야. 원패스 알고리즘으로 처리 가능하고 썸과 카운터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트 에그리게이션이 가능한 거예요. 베리언스는 당연히 그러니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두시면 되는 거니까. 원했던 설명은 이제 원패스, 투패스, 그리고 썸과 카운터로만 구성된 거. 요걸 이제 보고. 그래서 원패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에그리게이션들은 리모트 방식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에그리게이션이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윈도우 콜에 가면 이제 다른 에그리게이션 한번 있는데 왜 원패스 알고리즘이 중요한지는 이해하셨죠? 컴퓨터는 데이터를 한 번만 여기서 처리해야 돼요. DBM에서. 몇 시야? 공지할 게 있는데 금요일 날은 초빙 강사분을 모시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할 건데 예쁜 분이 좋아요? 잘생긴 분이 좋아요? 예쁜 분, 재밌는 분이요. 네, 잘생긴 분을 모시고 할 거예요. 수아님이 이제 그 푸시다운 리밋이라는 기법이 어떤 기법이냐라고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걸 직접 개발하신 김정현님 모시고 푸시다운 리밋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좀 지겹잖아요. 제가 설명하는 거 거짓말. 봅시다. 어디서 들어가야지? 261페이지. 오늘 그룹 바이 하고 오도 바이 할 거예요. 그룹 바이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룹 바이, 그룹 바이는 구문상에 있는 이제 그룹 바이인데 얘는 보통 이제 그룹핑 오퍼레이터라고 하죠. 이제 릴레이션 모델에서는. 그래서 그룹 바이 이제 릴레이션이 갖고 있는 모든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들은 이제 그 결과물이 릴레이션이에요. 그럼 그룹 바이 릴레이션 오퍼레이터가 갖는 릴레이션은 뭘 구성될 것이냐? 그룹 바이에 해당하는 키 익스프레션하고 에그리게이션 익스프레션으로 구성이 됩니다. 얘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그래서 아까 전에 에버리지나 스탠다드 같은 거 얘기했을 때 자, 그룹핑 노드가 갖고 있는 건 썸하고 카운트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릴레이션. 에버리지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위에 프로젝션에서 S라는 컬럼이랑 C라는 컬럼을 나눠가지고 에버리지를 구성한 거예요. 요 릴레이션을 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그룹 바이 오퍼레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익스큐션 메소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해시를 사용하는 방법, 하나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방법. 그래서 그룹 해시와 그룹 낫시 두 가지 익스큐션 메소드가 있습니다. 물론 소팅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소트로 하는 방법은 안 쓰고 있는데, 자, 그룹 해시 방법. 자, 그룹핑을 할 때 해시 인스턴트 테이블을 가지고서 그룹핑을 하는 방법입니다. 익스큐션 메소드예요. 자, 그래 이그젠플로 보면 select RSC1, sum from R 그룹 바이 하고서 RSC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룹 바이 오퍼레이터가 갖는 릴레이션은 RSC1과 sum 여기 두 개가 이제 하나의 릴레이션, 두 컬럼이 이제 릴레이션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해시로 저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요 해시에 이제 그룹 바이 결과가 저장이 되겠죠.
그럼 이 해시를 했으니까 해시 키가 있을 거잖아. 해시 키는 당연히 그룹 바이 익스프레션이 될 거고 데이터를 찾는. 그래서 이제 차일드로부터 데이터를 쭉 받으면 이런 동작을 할 거예요. 내가 이제 데이터를 A1이라는 데이터를 받았어. 그랬더니 그려볼까? 그려보면 할게요. 그리면 되겠지. 그룹 해시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 동작 데이터를 받기 전에 인스턴트 테이블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해시를 비어있는 상태죠. 버켓만 이렇게 쭉 출겨있는 상태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일드로부터 데이터가 올라오는 거지. 이게 A하고 1이란 거. 근데 얘가 이제 그룹 바이 키예요. A를 찾아봐. 없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A 1 이렇게 해서 하나의 파트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뭐냐? B에 2가 올라왔어. 또 B를 찾아봐. B 여기 찾아보니까 없어. 그럼 여기다 인서트를 B에 지금 에브리지 뭐지? 썸이죠? B에 2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뭐예요? A에 3이 올랐어. 찾았더니 A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에브리지 1 더하기 3은? 그 다음에 B에 1 올라왔어. 찾아서 B를 찾았더니 있어. 그럼 여기가 더해요. 3. 그 다음에 A에 2. A 찾았더니 있어. 더하면 6. 그 다음에 B에 3. 찾았더니 있어. 더했더니 6. 그 다음에 EOF가 올라왔어. 더 이상 없어요 라고 하면 그 다음에 결과를 우리가 줍니다. A에 6, B에 6 이렇게. 이게 이제 그룹 해시 기법이에요. 알았지? 이해했죠? 자, TPCH 이그젠플로 좀 볼게요. 이제 쿼리를 보면 이제 셀렉트하고서 그룹 바이가 있어. 그룹 바이는 마켓 세그먼트로 이제 그룹 바이를 할 거예요. 고객들을 마켓 세그먼트로 분류해서 이제 몇 명이나 있는지 세는 건데, 보면 셀렉트 타겟에는 그룹 바이 키 컬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에그리게이션으로 카운트 아스트가 있어요. 결과는 이제 빌딩 마켓 세그먼트에 3만 몇 명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죠. 플랜상으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테이블 데이터를 읽어서 그룹 해시 인스턴트가 생겨요. 그래서 보면은 15만 건을 읽어서 5건을 아웃풋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룹 해시 인스턴트 노드의 정보를 좀 보면은 그룹 키는 그룹 바이에 있는 키죠. 커스터머.c 마켓 세그먼트 이 컬럼으로 이제 그룹 키가 있는 거고, 레코드 컬럼에 이제 에그리게이션 정보들이 익스프레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운트가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내가 저장한 정보고, 이 저장한 것 중에서 읽는 데이터는 이제 위에서 프로젝션에서 마켓 세그먼트랑 카운트 아스트 결과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리드 키 컬럼이 키 컬럼에서 마켓 세그먼트 있고 레코드 컬럼에서는 카운트 아스트를 읽는다. 이런 정보가 이제 플랜상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룹 해시 이해했죠? 자, 그럼 나싱은 이제 인스턴트 테이블 없이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룹핑을 하는데 인스턴트 테이블 없이 그룹핑을 한다. 근데 이렇게 인스턴트 테이블 없이 하려면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차일드에서 올라오는 데이터가 그룹 바이 키로 순서가 보장돼서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해시 인스턴트가 필요 없이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법의 이름인 그룹 나싱은 나싱이 아니면은 인스턴트 테이블 없이 처리한다. 물론 순서대로 보장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
순서가 다르더라도 중복 제거되어 있다는 게 보장되면 또 가능해요. 이 올라오는 데이터가 밑에서 막 이게 뷰 안에서 디스팅트를 이미 해버렸어. 키값으로. 그럼 순서는 보장 안 돼도 굳이 해시 인턴트를 안 넣어도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런 팁들도 있는데 개념을 이해하는 게 이렇게 별 필요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nothing means no intent를 의미한다. 그래서 같은 컬이에요. 같은 컬인데 차일드가 이렇게 이제 순서가 보장된 상태로 결과를 올려줄 때예요. 그러면 또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그룹 나싱 노드야. 플랫 노드인데 인스턴트 테이블은 없지만 데이터를 이제 저장할 버퍼 공간, 메모리 공간을 이제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공간을 이렇게 만든 거고. 그리고 데이터가 차일드에서 뭐가 올라와? A에 1이 올라왔어. 그럼 제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A에 1을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올라오는 데이터는 A의 뭐죠? 3. 그러면 얘랑 얘랑 비교를 해요. 같은 값이면 이 데이터를 에그리게이션이 이렇게. 그 다음에 올라오는 데이터가 A의 2란 데이터가 올라왔어. 비교해보니까 같은 값이야. 그럼 더하면 6이 돼요. 그 다음에 올라오는 데이터 뭐예요? B의 2. 비교해보니까 그룹이 바뀌었어. 그럼 이제 아웃풋으로 A에 6을 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를 B에 6을 바꾸는 거죠. 여기 이제 그룹 나싱 메소드. 그 다음 건 안 해도 되겠죠? 자, 다음 분 봅시다. 이거 이제 TPCH에서의 이제 샘플인데 그룹 바이 N 리전 키 있어요. 여기 이제 인덱스가 있어. 그리고 네이션 테이블에서 리전 키로 그룹핑을 한 결과예요. 그래서 각 뭐 아시아, 유럽 이런데 몇 개 국가가 있는 지금 센 겁니다. 그래서 각 리전 키별로 5개 국가가 지금 데이터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3번 이제 플랜을 보니까 그룹 바이 밑에 있는 차일드를 보니까 인덱스 액세스를 하고 있어요. 네이션 국가, 네이션 테이블에서 리전 키 인덱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나싱이 가능한 겁니다. 그룹 바이 키가 순서가 보장돼서 올라오니까 해시 인턴트 없이 처리가 가능해요. 오케이? 개념은 이해하시죠? 플랜 보실 수도 있고. 자, 2번 노드 볼게요. 2번 노드 그룹인데 2번 노드의 자세한 정보를 보면 그룹 키는 리전 키야. 레코드 컬럼은 카운트야. 이렇게 이제 이런 정보가 있는 겁니다. 쉽죠? 아이디어는 쉬워도 구현은 대박으로. 자, 그럼 이제 그룹 바이 메소드가 2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룹 해시 메소드와 그룹 나싱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옵티마이저가 선택은 잘 해줄 건데 옵티마이저가 선택한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가 바꿔야 될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 힌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룹 해시를 하는 방법은 유즈 그룹 해시라는 힌트를 주면 돼요. 그룹 바이 처리할 때 해시 방식으로 처리해라라는 힌트입니다. 근데 그룹 나싱은 여기에 대한 힌트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차일드 플랜을 제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덱스 힌트 같은 거. 그래서 그 인덱스를 써서 그룹 바이 키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써서 이제 데이터를 읽어라라고. 그래서 그룹 바이 키로 그룹핑을 할 수 있는 키에 대해서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힌트를 줘요. 그래서 그 이그잼플을 볼 건데, 자 봅시다.
유즈 그룹 해시 힌트를 사용한 경우에요. 옵티마이저는 이제 이 리전 키가 인덱스가 있으니까 외어절이 없더라도 이 인덱스 액세스를 통해서 그런 낯싱을 해야지 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때 성능이 막 느린 경우가 많아요. 이 인덱스를 탄다고 인덱스를 이용해서 그룹핑하는 게 느린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느린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그룹바이하고 리전 키만 접근하니까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인덱스는 키 데이터가 있어. 이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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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 이제 이런 식으로 키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테이블에 접근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키 컬럼 말고 뭐 에그리게이션 같은 걸 위해서 테이블을 접근을 해야 돼. 그러면 A로부터 어느 데이터 찾아가고 여기 데이터 여기 있을 거고 얘는 여기 데이터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올려줄 때 여기 읽고 여기 읽고 여기 읽고 여기 읽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쭉 올려줄 거예요. 메모리 DB에서는 이게 큰 성능 차이가 안 나지만 디스크 DB에서는 엄청나게 성능 차이가 날 수 있죠. 여기 읽을 때는 페이지를 이거를 버퍼에다 올려야 되고 여기 읽을 때는 이거를 버퍼에 올려야 되고 그러느니 그룹 해시라는 방법이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힌트를 줄 때 여기 힌트 사용할 때 이제 주석 표시하고 더하기 기본 넣고 유즈 그룹 해시하면 그룹 바이 처리할 때 그룹 해시 방식으로 처리한다. 힌트 주면 이렇게 프레임이 바뀝니다. 밑에서 인덱스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해시 인턴트로 만들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보시면은 크롬별에 외어절이 있어요. 외어절 보니까 서프키, 서플라이어의 서프키가 1000에서 2000 사이에 걸리고 얘를 네이션키로 그룹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서프키에 대한 인덱스를 타게 되면 이제 얘는 서플라이어 테이블 접근할 때 서플라이 PK 인덱스가 서프키겠죠. 그 인덱스를 사용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보장이 안 되죠. 네이션 키로는 순서가 보장이 안 돼. 그래서 그룹 해시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옵티마이저는 이렇게 선택했는데 내가 정말 인덱스를 타고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룹 낯싱 방식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서플라이어 테이블을 네이션 키 인덱스를 사용해라. 라고 힌트를 줍니다. 그럼 이제 3번 노드 보면 서플라이어 테이블이 네이션 키 인덱스를 사용을 했어. 그 대신 인덱스를 통해서 데이터 접근한 건 10,000건이야. 테이블 접근해서 결과 나온 건 1000건이야. 그러면 이제 인덱스의 아웃풋이 1000건에서 10,000건으로 확 늘었죠. 그리고 그 순서를 이용해서 2번 노드에서 그 차일드의 프리저브드 오더를 이용해서 그룹핑을 한 거예요. 그 힌트를 이렇게 주면 그래서 그룹 해시는 그룹 해시 힌트가 있고 그룹 낯싱 메소드를 선택하고 싶으면 차일드 플랜을 제어를 해라 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아무리 내가 그룹 낯싱을 줘도 차일드 플랜에서 협조를 못 해주면 할 방법이 없잖아. 자, 10분간 우침하고 졸리실 텐데 쉬었다 합시다.